안녕하세요. 라이크 스윗 망고입니다. 네, 여러분, 여름이 이제 물씬 다가왔어요. 네, 대학생들 방학도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인 7월, 8월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육아? 네, 유럽으로 여행을 가시는 거를 이제 계획을 짜실 텐데요. 특히 이제 유럽 중에서 독일로 여행을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짧은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그래도 이제 13년 정도, 거의 14년 이제 독일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유용한 팁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독일을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싸게 그렇게 여행하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부터 제 동영상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제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start! 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팁은요. 요즘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인터넷, 그러니까 심카드에 대한 팁이에요, 여러분. 그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독일로 들어오실 때 프랑크푸르트로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프랑크푸르트 에어포트에는 이제 A, B, C 홀이 있답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 본 결과 B 홀에서 심카드를 사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사시는 심카드는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사지 마시고요. 독일에서 조금 오래 머무르시는 분들은 이제 시내에 오시면 알디 아니면 리들 같은 이제 굉장히 저렴한 슈퍼마켓이 있어요.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거기에서 또 그냥 너무 손쉽게 프리페이드 카드를 살 수 있답니다. 심카드를. 그리고 거기 아니면 드럭스토어, 예를 들어서 뭐 DM, 로스만, 붓니 이런 데에 가셔도 쉽게 심카드를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뭐죠? 우체국, 네, 포스트를 가셔도 심카드를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요. 제 알디톡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현재 가격이 8유로를 내시면요. 한 달 동안 2GB를 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13유로를 내시면 4GB,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유로를 내시면 6GB를 한 달 동안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쓰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통화도 가능하시고요. SMS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심카드를 사시면 이 심카드로 그 EU 국가에서는 쓰실 수 있거든요. 똑같이 독일에서 쓰시는 거와 같이. 그 예를 들어서 EU 국가로 프랑스 있죠. 체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뭐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지금 이 독일에서 산 심카드만 있으면 네, 인터넷도 그 다음에 전화 통화도 SMS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 오시면요 너무 급하셔가지고 공항에서 사지 마시고요 시내로 오셔서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브랜드를 사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디톡 아니면 니들 아니면 블라우풍떼 등등 저렴한 곳에서 사시면 네, 여러분 좀 더 인터넷을 좀 싸게 이렇게 유럽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예는요. 그 독일에서 독일 안에서 여행을 하실 때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수단은 버스,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에 비행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와 도시를 옮겨 다니실 때.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제가 살고 있는 함부르크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 하면은 뭐 빨리 사시면 그 한 번 가시는데 한 100유로에도 사실 수 있지만 또 늦게 사시게 되면 뭐 300유로, 400유로 이렇게 굉장히 비싸지게 되죠. 그리고 독일의 그 기차는요. 굉장히 잘 돼 있고 굉장히 빠른 이츠에라는 그런 기차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또 가격이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뮌헨에서 베를린으로 가고 싶으세요. 편도로. 그러면 보통
평균가가 한 200유로 정도 된답니다.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적게 내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이 내시기도 해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 얼마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플릭스버스라는 그렇게 버스가 독일에 생겼어요. 이 버스를 타시면 물론 비행기나 그 기차보다는 이동 거리가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제 약간 좀 저렴하게 다니시고 싶은 학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플릭스버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독일 내에서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뮌헨에서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 한 200유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플릭스버스를 타시면 한 평균 50유로 정도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싸지고 조금 더 싸지고 그렇답니다. 대신 플릭스버스는 이제 단점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뮌헨에서 베를린 갈 때 기차 타고 한 5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 버스를 타시면 한 7시간, 8시간 걸려요. 그리고 버스는요, 플릭스버스 같은 경우에는 밤 버스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돈 조금 이렇게 궁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대학생들 이렇게 독일 내에서 플릭스버스 이용하시면 좀 저렴하게 그렇게 여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링크는 이 아래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요. 이제 도시 안에서요, 여러분 여행하실 때 보통 버스나 그 다음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표를 사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크면 클수록 존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A존, B존, C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어느 존 안에서 움직일 건지. 그래서 이 존에 맞는 티켓을 사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A존 티켓을 샀는데 B, C까지 가다가 걸리잖아요. 검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은 60유로의 벌금을 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독일 지하철 시스템은요, 일단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표를 검사를 받고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표를 사고, 그 다음에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기계도 없어요. 일단 들어가요. 그러다가 무작위로 이제 검사를 한답니다. 내가 지하철 내에 있을 때. 그럼 도망갈 수도 없고요. 네, 바로 이제 벌금 60유로 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이한 건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함부르크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일로 인을 많이 하시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찍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구역에만 맞게 티켓을 사고 그거를 가지고만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베를린이나 뮌헨 같은 경우에서는 도장을 찍는 기계에다가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날짜, 시간이 이렇게 찍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안 찍고 타셨다. 그랬는데도 누가 컨트롤 하는 사람이 와서 컨트롤을 했다. 그러면은 또 60유로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도시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고, 이 도시에서 내가 이 도장을 찍어야 되냐, 안 찍어야 되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도장을 찍고 타고 싶었는데, 이 도장 찍는 기계가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무에서 일하시는 분들,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걸렸을 때 그걸 증거로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무리 그 기계가 고장나서 내가 못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증명할 수 없으면 또 벌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표를 사신 다음에 내가 이거를 찍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하여튼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갈 건지, 어느 존인지, 이 도시는 도장을 찍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
벌금 안 내세요, 억울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그 독일로 들어오시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를 정말 수시로 해요, 여러분.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정말 그 표를 안 사시고 타셨다가 걸릴 확률이 너무 많은 도시거든요. 정말 프랑크푸르트.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가시면 여러분 꼭 사세요, 표. 그래야 억울하게 60유로 안 낸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뭐 대부분의 이제 한국 분들이 유럽을 여행하실 때 여름에 많이 오시잖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자 하니까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조금 오르긴 하지만 정말 이 유럽 특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스페인이랑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아래 남부지방에 있는 유럽 말고는 정말 여름이 유럽의 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한 5월에서 한 9월 정도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좋고 정말 유럽 너무 멋지죠, 여름에. 근데 그 4월도 운이 좋으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4월의 날씨는 굉장히 변덕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월까지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10월도 벌써 굉장히 추워요. 한국 10월과는 다르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온도도 조금 더 낮고요. 근데 이게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때는 오지 마세요, 여러분, 독일. 네, 웬만하면 그때는 독일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만약에 그때 그 10월에서 3월 정도, 4월까지 요때 이제 독일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12월에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조금 전에 그때는 크리스마스 마켓 때문에 독일이 또 되게 이렇게 낭만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글ühwein도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은 워낙 겨울이 길고 어둡기 때문에 그 좀 더 독일의 멋진 모습,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독일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5월에서 9월까지 오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이것도 날씨에 관련된 거예요. 독일의 여름은요, 한국 여름이랑은 조금 달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정말 너무 덥고 그 밤에는 선선하니 시원하고 뭐 자켓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근데 독일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독일의 한여름은 매도 조금 저녁 때 선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오실 때는 저녁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아주 두꺼운 외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입었을 때 뭐 청자켓이라든지 아니면 얇은 가디건 정도는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 저녁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저처럼 다니거나 아니면 반팔만 입거나 짧은 바지만 입거나 그러면 추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저녁 시간대를 위해서 조금 이제 뭐 긴팔, 긴 바지 아니면 얇은 자켓 정도 가져오시는 게 현명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산이나 아니면은 비옷을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꼭꼭 챙겨 오세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독일에 절대 오지 말아야 될 날? 네, 네, 파이어타게. 한국말로 하면 공휴일이에요. 네, 독일의 공휴일에는요, 뭐 카페, 레스토랑, 그 다음 빵집 정도 빼고는 정말 다 닫아요. 네, 슈퍼마켓, 뭐 옷가게, 신발가게, 꽃가게 등등 다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친구나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와서 심심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거 구경하러 왔는데 다 닫으니까 황당하죠. 근데 이 파이어타기 공휴일이 그 매년 같은 그 공휴일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바뀌는 공휴일도 있어요. 부활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부활절에 관련된 그런 휴일들이 조금 긴데 그런 거는 해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 그
독일에 오시기 전에 독일 여행을 짜시기 전에 이제 파이어탁에 이렇게 찍으시고 구글에 그 다음에 그 연도를 넣으세요. 지금은 2019년이니까 2019 하면은 달력으로 쫙 해가지고 언제가 공휴일인지 딱 정리해서 나오거든요. 내가 여기다 잠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때는 안 오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오지 말으셔야 될 때는 크리스마스 때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24일부터 26일 요 때는요 정말 다 닫아요. 정말 다. 그때는 카페 그 다음에 뭐 레스토랑 이런 것도 다 닫아요. 그래도 24일에는 오전까지, 그러니까 한 점심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뭐 간간히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그게 끝난 한 2, 3시 이후로는 정말 다 닫습니다. 왜냐면 독일 사람들은 그때부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24, 25, 26일 12월 이때 오시면 이 독일이 얼마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을까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행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초대받아서 오시는 거 아닌 이상은 여행으로 오시는 거 정말 비추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꼭 피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요, 여러분. 독일에 오시면 여러분 뭐 드시려고 하세요? 항상 생각하시는 게 학슨, 돼지발, 족발이랑 비슷한 거, 아니면 뭐 버스트, 소세지, 독일 소세지, 아니면 맥주, 그 다음에 뭐 브레첼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이게 유명하긴 하고 잘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독일에서 그 브런치를 하시는 거, 프리슈틱, 그러니까 아침 드시는 거 카페에 가서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왜냐면 일단 독일 사람들이 이제 뭐 평일 때는 안 그렇지만 주말이나 이럴 때 뭐 친구들 초대하기도 하고 아니면 카페에 가서 아침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침을 특히 친구들 뭐 이렇게 만나서 먹으면 뭐 2시간, 3시간씩 먹고 그래요.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친구분들은 안 계실 확률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카페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 도시 이름 치시고 구글에 그 다음에 카페 이렇게 치시면 별이 평점이 뭐 한 4 넘는 데들이 꽤 많아요. 좀 큰 도시로 가실수록 뭐 베를린, 함부르크, 그 다음에 뭐 뮌헨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가지고 한 10시 정도 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맛있는 치즈도 제공이 되고요, 보통. 아니면 뭐 햄, 아니면 그리고 독일의 그 고소한 빵 맛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독일에 오시면 맛있는 카페에서 맛있는 브런치를 즐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독일 여행 시 알짜배기 팁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13년 동안 독일에서 살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네, 좀 더 여러분 제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더 댓글 남기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음에 더 알찬 그 내용으로 또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 네, 그리고 좋은 여행 하세요. 독일에서. 네,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